자, 여러분 끼워 맞춤 공차. 끼워 맞춤 공차는 구멍과 축이 사이즈가 똑같을 때 우리는 끼워 맞춤이라고 해요. 문제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도면을 보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본체 부분에 여러분 요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위에 본체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는 베어링이 있고 커버가 있는 이 선이 사이즈가 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축과 구멍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구멍 사이즈와 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런 데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에 보면 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여기 선도 있고 여기 선도 있어요. 그럼 위에 보이는 이 선은 구멍의 크기고요. 밑에 보이는 이 선은 축의 크기예요. 그럼 얘는 구멍이 축보다 더 큰 거죠. 구멍이 축보다 더 크면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50에 축은 50인데 구멍이 51이야. 그럼 끼워 맞춤 아니에요. 구멍도 50, 축도 50, 사이즈가 똑같을 때 끼워 맞춤이라고 하고요. 도면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짠 나타날 때 물체가 두 개가 다른 게 있을 때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끼워 맞춤입니까 아닙니까? 이 선과 이 축이 지나가고 있는 이 부분 아니죠. 선 두 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요 기어하고 이 축이 맞춰졌어요. 얘 끼워 맞춤일까요 아닐까요? 이쪽에는 선이 이렇게 틈이 있고 이쪽은 딱 붙어져 있어요. 축과 구멍은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축지름이 우리 얼마로 쟀느냐? 12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어를 그릴 때 동그라미는 여러분 요렇게 올라간 형태는 아니지만 요렇게 동그라미 그릴 때 얘는 축지름 12 했거든요. 그러면 끼워 맞춤이죠. 끼워 맞춤입니다. 선 두 개가 있지만 얘는 키 홈이 있는 부분의 선이고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끼워 맞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요런 부분 이거 끼워 맞춤 아니죠, 그죠? 자, 베어링과 본체 끼워 맞춤이죠. 자, 여러분 그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갑니다. 문제 도면을 보면서 아, 여기는 끼워 맞춤이 아니고 여기는 끼워 맞춤이구나, 여기도 끼워 맞춤이 아니구나, 이런 건 머릿속으로 가지고 가는데, 자, 끼워 맞춤을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KS 규격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정하지 않고 KS 규격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대요. KS 규격에서 정해주는 끼워 맞춤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KS 규격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결정하는 끼워 맞춤. 여러분 뭐를 힘들어 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하는 걸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보고 잘 해요. 요거 하라면 이제 얘를 조금 헷갈려 하긴 해요. 자, 근데 오늘 우선 얘부터 봅니다. KS 규격에서 정해주는 끼워 맞춤이 딱 세 가지 부품. 여러분 베어링 하고요. 베어링. 그 다음에 오일실하고 그 다음 평행키. 요 세 개는 내가 직접 안 정해도 요렇게 하라고 정해놨어요. 정해놨습니다. 자, 베어링이 끼워지는 축이 있고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베어링은 내륜과 외륜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을 외륜이라고 하고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을 내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륜, 내륜 이해되실까요?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이 외륜이고 안쪽에 있는 부분이 내륜입니다. 자, 그러면 외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본체 구멍에 들어가는 거죠. 본체 구멍에 외륜 부분이 닿잖아요. 그 다음 내륜이라고 하는 거는 축에 닿는 거죠. 내륜 앞에 붙어 있는 애는 축에 끼워지고 외륜에 붙어 있는 애는 본체죠. 자,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규격에 가봅니다. 뭐라고 있어요. 외륜, 내륜이 있는데 참 가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요. 베어링은 외륜과 내륜이 따로 돌아요. 같이 안 돌고. 이번에는 여러분 내륜이 회전할까요? 외륜이 회전할까요? 내륜이 회전합니다. 내륜. 왜냐면 여러분 내륜은 축에 붙어 있죠. 내륜은 축에 붙어 있는데 축 회전하는 애죠 이번에. 근데 외륜은 본체에 붙어 있죠. 여러분 본체가 돌아가는 애야 외륜이 돌아요. 본체는 돌아가지 않고 바닥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내륜이 회전하는구나 이것까지 알고 가야 됩니다. 외륜은 가만히 붙어 있고 내륜이 회전한다. 자, 규격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륜이 회전한다 라는 걸 가지고 규격을 가볼 텐데 제일 앞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제일 앞쪽에 가서 목차 보시면 32번에 베어링 끼워 맞춤이라고 규격에서 정해놨어요. 하나의 표로. 자, 32번 베어링 끼워 맞춤 갑니다. 32번 베어링 끼워 맞춤을 얼른 내려가서 이 중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륜 우리 아까 회전이라고 했었죠. 내륜 회전. 내륜 회전이 하나 있고 내륜 정지가 있어요. 내륜 정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모두 다 축에 관련된 형태를 찾는 거고요. 밑에 보이는 요거 하나가 구멍에 관련된 형태예요. 그래서 요 위에 표 3개만 보면 됩니다. 밑에 건 아직 보지 마세요. 자, 축이 내륜 회전이 있고 내륜 정지가 있는데 우리 아까 내륜이 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표 볼 필요 없습니다. 이번엔 이 표를 봐요. 자, 이 표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베어링이 볼 베어링인지 원통 롤러 베어링인지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인지를 정하라는 건데 베어링의 모양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볼 베어링이고요. 롤러 베어링, 원통 베어링 이런 거는 이 부분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네모로 돼 있어요. 네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볼 베어링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내륜 회전 중에 볼 베어링이구나 이거 2개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축 지름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18 이하가 있고 18에서 100 사이가 있고 요거는 보통 안 나와요. 자, 뭘 말하느냐면 베어링이 끼워지는 축 지름. 여러분 우리 여기 베어링이 끼워지는 요 축의 지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 지름 얼마인지 알죠? 17이잖아요. 17.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고 찾는 겁니다. 아, 내륜 회전에 볼 베어링에 17이니까 18 이하네요. 그럼 얼마 적느냐? JS5 적어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축 지름이 20이었어요. 축 지름이 20이었어요. 그러면 K5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끼워지는 이 축 지름이 어디겠어요? 여기 있는 17 이 치수겠죠. 지금 이 치수. 축에 대한 지름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다 적습니다. 17 뒤에 소문자 적으셔야 돼요. 축은 소문자, 구멍이 대문자죠. JS5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요. 실컷 다 찾았는데 깜빡해서 대문자로 적었지 뭐예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대문자는 구멍을 말하니까. 소문자로 JS5. 여러분 반대편에 보이는 여기 베어링 2개니까 하나 더 있죠. 이쪽에도 17 JS5 소문자로 적어줍니다. 자, 그럼 베어링이 들어가는 축은 17이니까 아 JS5구나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베어링이 들어가는 구멍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구멍은 이 표 하나밖에 없는데 외륜이 정지인지 회전인지만 정하면 돼요. 우리 외륜 정지입니까? 회전입니까? 정지죠. 본체가 가만히 있으니까 외륜 정지예요. 그럼 외륜 정지일 때 모든 거를 다 H7로 적어라 라고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자, 이 H7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어딜까요? 베어링에 구멍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여기죠. 본체죠. 본체. 여기 35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 35 뒤에다가 적습니다. 대문자 H7.
여기도 베어링 2개 들어가니까 35 뒤에 베어링 대문자 H7. 그래서 여러분 요 H7, H7 두 번 넣어줘야 돼요. 베어링이 2개 들어갈 때는 2번 넣어주셔야 돼요. 35라는 치수 양쪽에 H7을 넣으면 베어링의 형태 결정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잘 찾아가기만 하면 되죠. 잘 찾아가서 그 형태를 값만 잘 나타내면 됩니다. 자, 요 32번 쪽에서 항상 보면 되는 거. 베어링은 그럼 내륜, 외륜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다음에 오일실 구멍이 있고 오일실 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문제도면에 이 부분이 오일실이죠. 오일실이 끼워지는 구멍이 여기 커버에 있고 오일실이 끼워지는 축이 축 부분에 있잖아요. 구멍과 축이 다 커버하고 축에 있잖아요. 이것도 규격에서 정해놨어요. 자, 어디로 또 가느냐? 얘는 38번으로 갑니다. 38번으로 쭉 내려가서 오일실 부착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글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구멍은 대문자 H8로 하고 축은 소문자 H8로 해라 라고 정해놨죠. 구멍은 H8로 하고 대문자, 축은 소문자 H8로 해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구멍에 가보겠습니다. 이 구멍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렸던 이 커버에 상세도 있는 얘가 오일실이 들어가는 구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커버에 여기에 오일실 부분 상세도 그렸던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 부분에 이 구멍에 여러분 오일실 말고 또 들어가는 애 있습니까? 없죠? 오일실만 딱 끼워지는 구멍이죠. 그러니까 요 구멍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애는 무조건 H8인데 구멍이니까 대문자죠. 구멍이니까 대문자 H8. 자, 여기 상세 뷰에 H8을 적고요. 여러분 이거를 축에 넣는 부분을 볼게요. 이 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보시면 베어링 때문에 이미 제가 JS5를 적어놨어요. 여기에 베어링도 들어가고 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17이라고 적어서 H8이라고 적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JS5를 할지 H8을 할지 결정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적어야 되는데 뭘 보고 적느냐면 정밀도를 보고 적습니다. 여러분 정밀도가 숫자가 낮을수록 정밀해요. 베어링은 JS5를 하라고 했고 오일실은 H8을 하라고 했어요. 더 정밀하게 만드는 게 베어링의 JS5죠. 여러분 5만큼 정밀하게 해? 그랬는데 8 정도만 정밀하게 했어요. 정밀도가 얘가 더 높은 겁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8 정도만 정밀하게 해 그랬는데 5만큼이나 정밀하게 했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링과 오일실이 싸우면 베어링이 이겨요. 얘가 더 정밀한 거기 때문에 얘를 따라갑니다. 숫자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끼워 맞춤 보지 마시고 숫자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JS5만 적고 H8은 생략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은 거에 보시면 구멍은 항상 H8인데 축은 베어링 정밀도로 설정하니까 5를 간다라는데 어떤 경우는 이 축에 베어링은 없고 오일실만 떡하니 있은 축이 있거든요. 그럴 땐 H8 적는 거겠죠. 베어링과 같이 들어가면 JS5를 적어야 되겠지만 나는 딴 거 안 들어가고 오일실만 들어가는데요. 그럼 H8로 적으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평행키는 여러분 이미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하면서 4N9, 4JS9를 보고 이미 여러분이 다 적어놨어요. 이미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죠. 여기 있는 4N9 그 다음에 여기도 4N9 여기도 끼워 맞춤 4JS9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KS 규격에서 정해준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정해준 대로 합니다. 요렇게 정해준 대로 하는 건 잘 찾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 될까요? 자,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거. 여러분이 이거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겠다 그래요. 내가 직접 결정하는 거. 자, 내가 직접 결정하는 거는 무조건 알파벳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규격을 보시면 제일 앞쪽에 보시면 할 수 있는 끼워 맞춤 공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기준이 구멍일 때, 기준이 축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표 보면서 뭔가를 결정해도 되지만 하나하나 결정하기가 또 힘드니까 제가 그냥 아예 정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무조건 구멍 기준을 쓸 겁니다. 여러분 구멍 기준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헐거울 때는 구멍 기준으로 헐거울 때는 G6을 쓸 거고 중간이다 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 J가 있지만 저는 H를 쓸 거고요. 억지다 라고 하면 P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J를 써도 되는데 H와 H 요거가 굉장히 폭넓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폭넓게 많이 사용돼서 여러분 이 표 보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구멍을 H7로 해요. 여러분 문제에서 정한 것 중에서 베어링, 오일실, 평행키는 아닌데 구멍에 축이 끼워져 있으면 그 구멍을 무조건 H7로 잡는 거예요. H7로 잡고 걔가 헐거워야 될 것 같으면 G6을 쓰고 중간 정도다 그럼 H6을 쓰고 억지가 돼야 돼 그럼 P6을 쓸 거예요. 요 세 개를 그냥 제가 정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편하라고 제가 정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그럼 어떨 때 헐거움 어떨 때 중간을 쓰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헐거움과 중간을 정하는 기준이 이 축이 있고 이런 축이 있고 이런 구멍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구멍에 끼워집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 구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개가 딱 맞물리는 게 끼워 맞춤인데 이 축과 구멍이 따로따로 돌아가면 헐거움을 쓰고 얘가 같이 돌아가야 되면 중간을 쓸 건데요. 여러분이 엄청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얘 문제 중에 우리 여기 요 기어하고 축하고 정해준 건 없는데 끼워 맞춤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요 축도 파이 12고 기어에 들어가는 요렇게 생긴 이 구멍도 파이 12잖아요. 그럼 끼워 맞춤이죠. 여러분 이 구멍과 축이 헐거움일까요? 중간일까요? 축하고 저 구멍이 축하고 구멍이 같이 도는지 같이 안 도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중간이죠, 여러분. 중간이죠. 왜냐면 얘 평행키만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평행키가 얘네 두 개를 딱 묶어주고 있죠. 여러분 기어 돌아갈 때 축 돌아가는 거 맞죠? 그럼 그 안에는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가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얘가 이렇게 들고 같이 돌아가는 거죠. 돈다고 무조건 헐거움이 아니라 얘네 두 개가 같이 돌아서 안에 면에 마찰이 없어요. 그럼 중간인 거예요. 중간. 자 그럼 이런 평행키가 있는 홈은요 무조건 중간입니다. 평행키가 있는 홈 무조건 중간이에요. 여러분 이 구멍과 이 축을 찾아볼게요. 자 이 구멍이 여기죠. 이 스퍼 기어의 구멍이 여기 파이 12죠. 여기 뭐 넣을까요? H7이죠. H7 구멍 기준이니까 여기 뒤에다가 대문자 H7 소문자 넣으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문자 방향도 위로 가게 해주세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에 나중에 기아공차 넣고 얘가 또 할 일이 있어 화살표가. 그래서 밑으로 안 내려오게 위로 가게 해주시고 파이 10 H7입니다. 파이 12의 H7 여기에 끼워지는 축이 어디냐면 여기에 끼워지는 축이 여기 파이 12죠. 여기 파이 12 이 축이 끼워지잖아요. 사이즈가 두 개가 똑같죠. 구멍도 12, 축도 12. 여기에 뭐 넣느냐? 중간 끼워 맞춤이다 라고 하면 소문자 HU. 소문자 HU.
이렇게. 그래서 평행키가 있는 축은 무조건 H6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평행키가 있는 키홈이 있는 구멍은 무조건 H7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더 드려요.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여기 구멍과 이 축은, 이 본체 구멍과 이 축은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끼워 맞추면 너무 안 돼요. 사이즈가 완전 다르죠? 사이즈가 똑같이 12일 때만 끼워 맞춤이고 얘는 사이즈가 크고 얘는 작잖아요. 끼워 맞춤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본체가 들어가는 요 구멍 있죠? 본체 구멍. 본체 구멍하고 이 커버가 들어가는 요 구멍, 축 있죠? 본체 축. 요거, 자, 여러분 여기 본체에, 요 본체에 베어링도 들어갔지만 이 본체, 이 커버 얘도 들어가잖아요. 커버 이 부분도 들어갑니다. 얘가 요 똑같은 사이즈에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 구멍은 H7이잖아요. 얘는 구멍이니까. 근데 베어링 때문에 우리 이미 H7로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커버의 이 부분은 H6과 G6 중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G6? 헐겁게 움직인다. H6도 나오고 지금 G6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H6, G6 안 된다고 할 수 없이 다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설계는 이건 틀렸어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설계는 이것도 맞아. 그래 그것도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H6이다 하시는 분은 왜 H6이라고 했느냐면 이 커버가 여기에 끼우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가 회전을 해야 마찰이 있어야 헐거움이라고 했는데 이 커버가 이렇게 끼워져서 가만히 있지 이 구멍 안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간 H6을 하겠다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G6 헐겁게 쓰겠다는 사람은 또 왜 그러냐면 이거 베어링 고장나면 빼야 되고 어차피 또 이 나사가 여기서 고정시켜 줄 건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헐겁게 해서 쉽게 잘 빼고 하면 어차피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사가 고정시켜 줄 거 아니냐. 그럼 헐거도 괜찮지 않느냐. 그럼 그 말에도 또 수긍이 가거든요.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분은요. 나중에 모범 답안이나 여러분 이런 거를 보시면 어떤 분은 헐겁게 해놨고 어떤 분은 중간으로 해놨는데 억지를 하면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억지를 한 사람이 있어. 너 이거 왜 억지했어? 그럼 베어링 고장나도 빼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다 되는데 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헷갈려요. 어쩌라는 말이야. 이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려요. 우리 반은 그냥 마찰 기준으로만 할게요. 마찰 기준.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까지 더 생각해보면 헐거움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 구멍에 어쨌든 이 커버가 들어가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 35H7에 요 3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마찰하지 않으니 난 소문자 H6을 넣겠다.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서도 H6을 넣었다, G6을 넣었다라고 해서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안 넣으면 틀린 거죠. 안 넣으면 틀린 거. 끼워 맞춤이 없으니까. 똑같은 사이즈인데 끼워 맞춤이 없네? 그럼 틀린 거가 되니까 G6이나 H6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러분 요런 자립하기를 끼워 맞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H7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립하기는 끼워 맞춤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나중에 얘가 요 축 안에 이 나사가 들어갈 때 얘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나사는 M3인데 요 구멍은 3.4거든요. 사이즈가 똑같지 않죠. 그래서 끼워 맞춤 아니에요. 사이즈가 더 큰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보이는 HU이라는 거 이거 넣었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 문제 도면에는 지금 끼워 맞춤이 없어요. 여러분 이쪽 보면 요거 끼워 맞춤 아니죠? 끼워 맞춤 아니고 여기도 끼워 맞춤 아니고 그래서 끼워 맞춤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다음에 편심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편심축에 보면 슬라이더라는 게 있거든요. 편심축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슬라이더 축이랑 여기 부시든 커버든 이쪽 구멍이랑 끼워 맞춤이 되거든요. 얘가 끼워 맞춤이 되는데 이 축이 이 슬라이더라는 축이 헐거움인지 중간인지 생각해 보세요. 편심축을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럼 헐거워야 돼요. 이럴 때는 중간하면 안 되고 얘가 헐거워야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이쪽 편에도 제가 요거 잠시 가시성 끄고 이 편심축이라고 하는 형태가 요 링크 구멍에 맞물려 있거든요. 여러분 요 링크의 요 동그란 구멍하고 이 편심축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자, 저기는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 구멍에 요 편심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그럼 제가 재료를 바꿔 놓을게요. 재료를 자, 이런 게 아니라 일부러 무늬가 있는 걸로 아무거나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무늬를 하나 넣을게요.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요.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구멍 안에 마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멍 안쪽에 얘는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는 아니고 좀 들썩거리긴 하죠. 근데 얘가 회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편심축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요 안쪽에 있는 면이 이쪽에 있는 요 면이 이쪽 구멍 안쪽 면하고 마찰이 일어나요. 그럼 얘도 헐거움이겠죠. 그래서 편심축을 할 때 여러분 이 축과 슬라이더, 링크 구멍 부시 이 관계는 헐거움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 오늘 그리는 건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요 헐거움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체와 커버, 그 다음에 평행키가 있는 키홈과 그 부분에 요 두 개는 H6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억지는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게 또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외. 자, 예외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 아직 안 했는데 치공구가 있어요. 지그, 클램프, 바이스 이런 거에 고정시키는 역할의 핀이 있거든요. 그 핀은 헐겁게 되면 여러분 기계가 움직이다가 핀이 쑥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핀은 억지를 해야 되는데 핀은 구멍 기준식 안 하고 축 기준식 합니다. 핀을 H6이라고 치고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핀이 H6일 때 핀 구멍은 전부 다 N7을 해요. 여러분 N7은 억지예요. 억지. 알파벳 생각해 보시면 A, B, C, D, E, F, G, H, I, J 뒤에 있잖아요. K, L, M, N. 그래서 이때는 억지가 되고 나사나 자립하기는 끼워 맞춤을 넣으시면 안 돼요. M3 뒤에 H7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자립하기가 있는 이런 거 뒤에 자립하기가 있는 이런 거 뒤에 끼워 맞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나사는 사이즈는 딱 맞지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돌려 넣는 거잖아요. 돌려 넣는 건 끼워 맞춤 아니에요. 스레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요런 데도 끼워 맞춤 아닙니다. 자, 이번 동력은 없지만 나중에 여기에 보이는 헐거움과 이런 핀 공구 이런 거는 치공구나 편심이 나올 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나요? 알 듯 모를 듯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돼야 거칠기도 할 수 있고 기하공차도 할 수 있어요. 끼워 맞춤이 이해가 안 되면 거칠기도 안 되고 기하공차도 안 돼요. 그래서 끼워 맞춤이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막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떠냐면 끼워 맞춤은 알겠어요. 그런데 거칠기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거칠기를 공부하다가 막 알게 돼요. 거칠기는 알겠어요. 근데 기하공차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계가 그렇게 되니까 오늘 한 번에 힘드실 수 있지만
요 KS 규격에서 정하는 형태는 따라서 값만 찾아주시면 되고, 내가 정하는 것 중에서는 이런 본체와 커버 이런 거를 주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구멍과 축이 끼워진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가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서 뭘 하나를 찍을 거예요. 헐거움 아니면 중간 중에. 여러분 하나 찍으려면 뭐 찍을래요? 중간 찍으세요. 여러분 중간으로 해야 대충 어디든 이렇게 맞출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하나를 찍겠다 그럼 그냥 H6 하면 H6이 엄청 폭넓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H6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냥 H7에 H6 넣으면 무난한 형태가 됩니다.